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스코드를 네, 코드맵핑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공유가 끊어졌습니다. 꺼졌나요? 네, 잠시만요. 난이도가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채팅까지 보려고 하다가 이게 혹시 그냥 이렇게는 보이나요? 네네. 예, 요 정도에서 만족해야겠.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코드맵핑 논문, 이것도 RAL 2021년도 논문이고요. 요 논문의 핵심은 그 기존의 스파스 비주얼 슬램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전에 디펙터에서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성능을 보완해보자라는 게 모티베이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적혀 있는 거는 한 20년 넘게 V슬램은 잘 발전했었고, 제 어플리케이션 활용처로서 요거를 로보틱스 쪽에선 모션 플래닝 할 때 컬리전 체크 필요하고, AR 할 때도 이제 뭐 벽면 넘어가고 그러면 이상한 것처럼 유저 경험이 좋지가 않으니까 서피스 어어런스를 좀 푸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로 댄스 매핑 방법론으로서만 제안했고요. 이제 슬램을 하는 건 아니고 댄스 매핑만 하는 게 이 논문의 주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컴팩트 씬 레프레젠테이션 VA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걸로 그 연구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또 똑같이 이제 멀티플 뷰 지오메트리를 옵티마이제이션 팩터로 만들어 갖고 쓰는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트웍스로 이제 대표적으로 대충, 사실 릴레이트웍스에 조금 다른 게 있지만 키메라는 조금 뒤에 실험 부분에서 비교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딱 보기 좋아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직접적인 이제 전에 했던 이 같은 랩에서 했던 연구 랩이었나? 네, 이 디펙터 논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싱글 이미지 가지고 뎁스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뎁스 센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인데, 사실 이것도 멀티플 지오메트리를 돌린 형태는 아니고 그냥 싱글샷에 대해 가지고만 보여주는 거라서 아까 봤던 영상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냥 한 장 VA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네트워크가 조금 달라진 게 이 코드 매핑 쪽에 차이가 살짝 있는 것만 노트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키메라라고 이제 MIT 스파크랩에서 개발을 한 이제 메쉬를 붙인 VIO 쪽이 있는데요. 이제 메셔도 있고 글로컬 메셔도 있고 VIO의 이니셜 메셔도 있는데, 여기서는 VIO 파이프라인 쪽에서 사용하는 메싱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유로시 데이터에서 프로포즈드에 비해서 이제 자기네들과에 비해서 좀 옛날 방식 그냥 TSTF 메싱이나 그런 메싱들을 간단하게 사용했을 때 그 좀 텍스처리스 서피스나 이런 데서 리컨스트럭션이 어려워서 아까 말했던 AR이나 로보틱스 쪽에서 사용을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실험 파트 쪽에서 이건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정말 좀 단순한데요. 그 스파스 V 슬램
괜찮은 거 뭐든 좋으니까 스파스 비주얼 슬램을 하나를 찾은 다음에 그 위에서 썼던 디펙터에서 썼던 씬 컴팩스 인 리프레젠테이션 뭐 사실은 뎁스 컴플리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을 붙이면 된다. 병렬로 돌아간다. 뭐 이거 모듈이 분리됐다는 거를 이제 좀 좋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이 연구에서는 ORB 슬램 3를 사용을 했고요. 뭐 ORB 3 ORB 3 말고도 여러 개 쓸 수 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네. 장점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뭐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스파스 피처 맵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 카메라 포즈 이것만 받아갖고 매퍼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씬 리컨스트럭션 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그 슬램 쪽에서 슬램 쪽에서 그 뭐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크게 일어나거나 했을 때 다시 매퍼 쪽에 그걸 전해주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난이 좀 있지 않나. VIO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좀 라지신에 들어갈 수 있어서 문제가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글로벌 컨시스턴시에 대해서는 고려하기 힘든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스파스토덴스 프리딕션 파츠가 그래서 아까 디펙터 쪽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크게 설명드릴 거 없는데 네트워크가 근데 조금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3단계 뎁스 프리딕션 네트워크에서 이니셜 코드를 떼고 이제 그거를 공유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형태였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CNN 베이스로 다 컨켓해가지고 인텐시티, 스팔스 이거 다 이미지화를 시켰습니다. 뎁스 이미지라고 그 피처 3D 피처를 다시 프로젝션 해갖고 똑같은 사이즈 이미지로 만들고 리프로젝션 에러도 이미지로 만들어갖고 3채널짜리 256, 192짜리 이미지를 만들어서 CNN 유넷을 이렇게 돌려서 유넷의 뒷부분 단을 피처를 공유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컨디션으로 하는 VA를 구성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스파스 뎁스도 있고 인텐시티 리프로젝션 에러 이렇게 잘 돼 있고 유넷이 아무래도 그 인코딩 성능이 좀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꽤 괜찮은지 그리고 이제 덴스 데이터도 GT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따로 프리딕션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아도 코드를 원하는 대로 잘 조정하는데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다가 컨디셔널 관련돼 가지고선 괜찮은 설계를 간단하게 괜찮은 설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파스 댄스 프리딕션 쪽에서 트레이닝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하면은 뭐 KLI 풀백 레이블러 다이버전스를 쓰는 거는 동일하고 여기에 이제 뎁스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제안하는 걸 하나를 집어넣는데요. 뎁스 GT 뎁스 아까 그 인풋에 VA의 인풋 아웃풋 뎁스 이런 아웃풋 뎁스랑 GT 뎁스 가지고 요거에 그냥 놈에다가 그 약간 레귤레이션 팩터로 uncertainty map이라고 요거를 넣었는데 uncertainty map은 또 아까 리프로젝션 에러를 구성한 거에서 뽑은 요 레이어를 가지고 이 bx라고 집어넣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uncertainty가 커지고 작아지고 요거에 따라 가지고 점을 잘 조정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리프로젝션 에러가 커지는 점들이 이렇게 텍스처리스에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요 팩터를 도입을 요 로스를 도입을 함으로써 요런 쪽에 VA가 요런 쪽에 이상한 결과를 요런 것 때문에 끌려가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스 피처를 사용하는 비주얼 슬램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개가 흔들릴 수 있는데 요거의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첫 번째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로스로 풀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거고 이제 뭐 조금 이어서 데이터셋은 똑같이 스캔넷을 사용을 했고 여기서 ORB 피처 1000개를 뎁스 이미지 상에서 뽑아가지고 실제로 모든 프레임에다가 슬램을 하는 게 아니라 요놈들을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의 양상을 그 probabilistic density 펑션을 좀 모사를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갖고 exponential distribution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사를 해서 이 파라미터를 잡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perturbation을 할 때 샘플링을 여기 모사한 모델 가지고 이제 perturbation을 얼마 잡을지를 샘플링해서 하는 형태로 실제 슬램을 안 돌리고 그냥 좀 빠르게 데이터셋을 다 핸들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트레이닝을 구상해서 좀 이피션트하게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메타 정보로는 코드 사이즈는 32라고 그냥 명시가 돼 있었고요. 아까 그 명철님께서도 32라는 숫자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랬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VA 사이즈랑 이미지 인풋이랑 그 씬의 컴플렉시티랑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푸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지만 이분들이 지금 작은 공간 안에서 하고 있어서 일단 32개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똑같은 팩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는 크게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조금 예쁘게 더 잘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5뷰를 옵티마이제이션 했을 때 어떻게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지 이 평면을 찍어 놓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굴곡지지 않는 괜찮은 뷰로 땡겨진다라는 거를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여주고 논문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팩터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여서 이거는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컨트리뷰션이 그 스파스 슬램의 포인트를 사용해가지고 uncertainty reprojection error 트레이닝 단에 집어넣었다는 게 핵심이고 그 리프로젝션 에러를 집어넣는 것으로 싱글 뷰 리컨스트럭션 하는 쪽에서 좀 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빠진 거는 스파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싱글 뷰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줬다. 이 리프로젝션 에러 컨디셔닝 그 아까 로스를 추가를 함으로써 좀 좋은 이니셜 개스로 이걸 활용하면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멀티뷰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TSDF 퓨전으로 한번 주어진 포즈에다가 메싱을 쭉 했을 때 그냥 안 한 거보다 훨씬 그 이상한 아티팩트가 튀어나가서 엘리어싱으로 따다닥 층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게 많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건은 왠지 리뷰어가 추가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따로 데이터셋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를 찍으셨다고 논문에도 적혀 있었는데 ORB 슬램 피처랑 이제 완전 퓨어 모노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고 한 파트인데요. 이제 모노 ORB 슬램 3 데이터가 왼쪽이고 오른쪽이 그 프로포즈드 메서드를 사용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리컨을 롬 스케일 3D 리컨을 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막 엄청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넣은 게 아마 급하게 넣느라고 그러신 것 같아서 제 생각에 파라미터 튜닝 조금 하면 그래도 잘 나올 것 같은데 하셨던 것 같은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정량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는 뭐 좀 잘 된다곤 했는데 이 비교군들이 좀 이제 마에달은 조금 옛날 거고 디펙터도 바로 본인들의 이전 방법론이라 가지고 조금 일반화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여러 번을 했을 때 같은 데이터셋에서 여러 번 했을 때도 차이가 그 RMSE 차이가 조금 큰 게 보이고 이게 약간 VA의 일반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좀 해결해야 될 부분 리미테이션에 대해 갖고 조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리얼타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하곤 넘어가는데 쿠다랑 시블프를 사용해갖고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밀리세컨드 안 초 안에 들어오니까 리얼타임이라고 할 수는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정도긴 합니다.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ORB 슬램이랑 다 돌려서 완전 뭐 모바일 폰에 넣으려면 뭐 넣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리얼타임니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논문은 이제 댄스 매핑에 대한 논문이었고, 스파스 비주얼 슬램, 요새 잘 되어 있는 스파스 비주얼 슬램을 이용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여기에 나오는 피처들 가지고, 스파스 피처들 가지고 이제 리프로젝션 베이스의 uncertainty 맵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뎁스 컴플리션에 사용해서 이제 뎁스 맵의 이상한 아티팩트들을 줄이는데 사용을 해서 이걸 컨트리뷰션으로 냈고, 이제 디펙터 쪽에서 썼던 똑같은 지오메트리컬 코스트 펑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뭐 조금 구조적 멀티플 뷰 안정성을 좀 높였다 정도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장단점을 나눴을 때 어쨌든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제한했다고 했던 장단점을 요약을 했을 때 댄스 매핑이라는 점, 그 어느 스파스 베이스라미든 쓸 수 있다, uncertainty awareness를 고려를 했다, 병렬로 돈다, 그리고 그들이 제안했던 것 중에 또 약간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리미테이션에서도 언급을 해줬는데 VA가 이제 안본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트레이닝 당시 안본 환경에 대해서 잘 동작하지 않고 일반화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적었는데 뭐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실험 자체는 좋은 CPU, 좋은 GPU로 하고 리얼타임이라고 언급을 하고는 있는데 VA의 디코더 쪽 인프런싱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연산이 들진 않기 때문에 좀 모던한 그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해서 약간 물음표를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V슬랭 결과에 되게 민감할 거니까 V슬랭 깨지면 이건 다 깨지는 걸로 아까 그 퓨어 비전 케이스에서도 사실 퀄리티가 조금 안 좋아지니까 바로 엘리어싱이 다른 형태로 생기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아웃도어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되지 않아서 인도어에서 뎁스가 엄청 많이 히팅이 되고 형태 정보가 좀 복잡한 곳에서 작동을 한 것만 돼 있어서 아웃도어 케이스는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사실 뭐 최근에 비슷하게 이게 21년도 논문인데 24년도에 좀 엄청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애플 쪽에서 나온 게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여기 비교군으로 나왔던 뎁스 애니띵도 유명했고 이제 메리골드 같은 것도 유명했고 그 싱글 매트릭 뎁스 에스티메이션 쪽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고 있고 이게 뭐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뭐 큰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거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으로 발전을 했고 이제 또 완전 엣지단에서 쓸 수 있는 거에서도 이제 마이다스나 조에뎁스 같은 거에서 굉장히 꽤 빠른 속도로 사이즈 아까 그 292 사이즈랑 되게 비슷한데 거기서 300mm 안쪽으로 이제 인퍼런싱이 가능한 이런 시대가 와버려 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VA를 이제 채널 아니 뭐냐 그러지 하는 거 차원수를 줄이는 목적 말고 뭔가 뎁스 인프런싱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는 조금 제한이 걸리지 않나. 그리고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너프나 뭐 다른 방식을 좀 여러 개를 고민을 이제 이쪽 랩에서도 하셨으니까 이 연구가 계속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참신하고 작은 모델 가지고 꽤 괜찮은 아웃풋을 냈다고 생각이 드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자료를 먼저 공유를 드렸어야지 되는군요. 페이지를 못 넘기니까. 언니 뭐 말씀하시나요 혹시? 네네. 아,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예.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그 최근 논문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스파스 슬램을 쓰는데 예, 댄스 맵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아까 희성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디펙터 이 논문에서도 스파스 뭔가를 쓰고 나서 이거를 뎁스맵을 사용해서 댄스맵을 만드는 건지 이 예, 논문에서는 왜 스파스 슬램이 더 강조가 된 건지 네, 어떻게 해서 이런 맵을 만들어내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아까 디펙터랑 달라지는 점은 이제 그 뎁스 이미지를 인퍼런싱 하는 과정에다가 아예 이 스파스 뎁스라고 돼 있는 거, 그 아까 슬램에서 들어온 포인트 정보를 이미지화 해놓은 요거랑 그거에 대한 리프로젝션 에러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가 있었고, 그 디펙터에서는 사실 뒤에 멀티뷰 쪽에서 쓰는 거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파스 지오메트릭 팩터 쪽에 할 때 여기에 브리스크 포인트를 매칭 포인트를 써가지고 이제 스파스 포인트들 매칭을 팩터로 잡았다는 게 요 파트에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단에다가도 이제 이니셜 게스로 비주얼 슬램 그 고전적인 스파스 비주얼 슬램들 데이터를 좀 더 집어넣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뎁스를 만들어주는 그냥 2D 이미지에서 3D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역할은 사실 VA가 담당하고 있어서 생성 모델인 VA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생성 모델 퍼포먼스를 좀 본 거죠. 이 당시 제가 알기로는 21년도면 VA 쪽이 좀 뭐라 그러지? 사람이 좀 이해할 만하게 차원을 좀 조정하면서 어떤 알 수 없는 레이턴스 스페이스의 매니플레이션이 좀 쉬워가지고 VA가 한때 엄청 인기가 있다가 요새는 디퓨전 모델이 엄청 인기가 있잖아요. 그 조금 중간에는 겐도 인기가 있었고 막 그런 약간 블랙박스 매직 블랙 매직들이 여기서 펼쳐지는 걸로 2D에서 3D를 원래 고전적으로는 다 아까 멀티뷰 지오메트리 쪽에서 푸는 이런 방식들로 다 풀어왔었는데 모르겠고 그냥 러닝으로 푸는 방법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생성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일종으로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했던 거고 그게 좀 워킹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약간 제너레이티브 모델 특성상 좀 풋내기가 따라하는 것 같이까지밖에 못했다는 게 지금까지 상태고 최근 올해까지도 그랬잖아요. 약간 뭐 GPT 달리가 만든 라면 먹는 모델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지금도 아마 챗GPT 가가지고 다리한테 이미지 하나 주고 이거랑 생각되는 뭐 뎁스 이미지를 가지고 와 하면은 비스무리하게 그려질 텐데 아까 제가 뒤에서 보여드렸던 완전 그것만을 위한 이제 요새는 DPT 베이스 모델을 많이 쓰던데 그것만을 위한 모델보다는 못한 데이터를 가져올 확률이 조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살슬램이나 지오메트리 하는 입장에서는 블랙 매직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말씀하신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모르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똑같이 되는 어떤 거를 코드를 만들어 놓고 요 코드 인코딩에다 이걸 집어넣으면은 인퍼런스 시켰을 때 그 이미지가 나올 거다라는 걸 했더니 된다. 그래서 된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쳐 쓸 수 있을까의 논문이라서 디펙터의 전 논문을 봐야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고 그거에 아마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많이 내용이 있어서 그거 한번 참고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논문에서는 이제 스파스 슬램의 여기 스파스 뎁스 예, 이미지도 여기 같이 추가해서 네, 넣어준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RB 슬램은 대단해요. 정말. 올해 예, 엄청난 이름에 그럼 추가 질문 없으시면 따로 뭐 나중에 생각나시면 채팅방으로 알려주시고 이만 정지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형기님? 그런 걸로.